옛날 한 마을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신랑은 지영우, 신부는 신담비, 누가 봐도 반할 선남 선녀였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담비는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가난하지만 곱게 자랐지요. 얘, 밥 안 하니? 해도 뜨지 않은 새벽, 날카롭게 울리는 목소리에 담비는 벼락을 맞은 듯 했지요. 놀라 깨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심술궂은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댁으로 들어와 첫날 밤을 보낸 새벽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당해보는 차가움에 갑자기 서름이 차올랐지만 담비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닭도 울지 않았는데요. 어디서 말대꾸냐? 여기가 너희 친정인 줄 아느냐? 고된 시집살이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측은지심이라고는 눈 씻고 쳐다봐도 없었습니다. 지영우는 우유부단하여 그런 담비를 그저 바라만 볼 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걸 밥이라고 해온 것이냐? 하나같이 짜지 않니? 지영우가 어머니 괜찮은데요. 했지만 너는 네 안 사람이라고 편드는 게냐? 신랑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냐? 하며 노여워했습니다. 담비는 이 모든 것이 낯설고 기막혔지만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이해해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우가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내가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왔으니 오늘은 이걸 구워 먹읍시다. 담비가 지영우가 두고 간 물고기를 보는데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듯 보였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든 담비는 강의 물고기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어서 가거라. 다시는 잡히지 말고. 담비는 이렇게 말하며 물고기를 물속에 놓아주었습니다. 물고기는 인사를 하는 듯 꼬리를 살랑이더니 이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담비는 물고기가 사라진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물속에서 머리에 금태를 두른 앳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해의 구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과거가 보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이것을 보온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며 담비에게 파란 구슬을 주고는 인사하고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담비는 구슬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바라보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을 받은 지영우는 물고기 고기를 찾았습니다. 오늘 잡은 물고기를 구워달라고 하지 않았소. 물고기를 놓아줬어요. 기껏 잡은 물고기를 놓아주었다고? 이 시애미에게 물고기 고기를 주는 것이 그렇게 싫더냐? 내가 먹는 것이 그렇게 아깝더냐? 아니에요, 어머니. 그저 물고기가 불쌍해서. 참 오지랖도 넓구나. 핑계를 댈 것이 그리 없더냐? 난 안 먹을란다. 썩 물리거라. 지영우는 묵묵부답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담비는 파란 구슬을 손에 쥔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잡고 있는 꼬마는 지영우인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건을 이고지고 있었습니다. 행상을 하는 시어머니는 친절한 사람도 만났지만 물건값을 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의 억세고 심술궂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지영우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담비는 꿈속에서 그 모습이 너무 슬퍼서 울다가 깼습니다.
아니, 자다가 왜 우는 것이오? 지영호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슬픈 꿈을 꿔서. 무슨 꿈이기에 그러오? 어머니는 젊은 시절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젊어서부터 혼자 몸으로 나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오. 젊은 시절의 어머니는 슬퍼요. 어머니 꿈을 꿨어요. 참 희한한 꿈도 꾸었구려. 젊었을 적 어머니 꿈이라니. 담비는 새벽 일찍 서둘러 아침밥을 해서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측은지심과 감사의 마음이 일었습니다. 너 오늘 좀 이상하구나? 뭐가요, 어머니? 아니다. 전과 다른 느낌이라. 시어머니는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드는지 다른 날과 달리 음식에 대한 타박도 없이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담비는 다른 날과 달리 집안일을 하는 데에도 애정이 생겼습니다. 지영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장에서 옥비녀를 사왔습니다. 장에 갔더니 값이 아주 싸다고 많이들 사길래 나도 사봤소. 하며 담비에게 옥비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래도 옥비녀는 비싼데. 담비는 지영호에게서 처음 받아보는 선물에 기쁘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비는 옥비녀를 고이 간직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담비를 찾았습니다. 얘야, 내 옥비녀가 없어졌구나. 혹시 못 봤니? 하며 담비가 있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담비는 마침 그때 지영호가 준 옥비녀를 꺼내보던 중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내 옥비녀가 아니냐? 그 옥비녀를 왜 네가 갖고 있는 게냐?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서방님이 제게 사주신 거예요. 너 거짓말도 하는구나. 그건 분명 내 옥비녀다. 착한 척하더니 아주 사악하구나. 시어머니는 담비를 윽박지르며 옥비녀를 빼앗아 갔습니다. 담비는 억울했지만 시어머니 옥비녀와 같은가 보다 하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영우가 돌아왔습니다. 얘 영우야, 네 처가 도둑질도 하지 뭐니? 내 옥비녀를 훔쳐 제 것이냥 갖고 있지 뭐니? 어머니, 그럴 리가요. 제가 지난 장에 옥비녀를 사다 준 걸요. 그럼 없어진 내 옥비녀는 어디 있는 거니? 어머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지영호는 시어머니 방 여기저기를 찾아보았습니다. 다 찾아보아도 없자 지영호는 이불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러자 옥비녀가 툭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제 저녁에 옥비녀를 들고 보고는 그냥 이불에 놓아둔 것을 몰랐구나. 아가,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 옥비녀가 어머니 것과 똑같다니 신기하네요. 어머니 옥비녀는 누가 주신 거예요? 이건 돌아가신 네 시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게 준 선물이지. 부자가 똑같은 선물을 주니 이런 오해가 생기지. 정말 미안하구나, 아가.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담비는 집안일을 정성껏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성심껏 모셨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담비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미끄러운 빗길에서 넘어져 발목을 삐고 말았답니다. 담비는 이웃 사람에게 엎혀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니, 아가, 이게 무슨 일이라니? 시어머니는 놀라 뛰어왔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오다가 빗길에 넘어진 모양이여유. 이웃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디 보자, 어디를 어떻게 다친 게냐?
시어머니는 방에 눕혀진 담비를 살폈습니다. 발목을 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괜찮아요, 어머니. 아유, 이만하길 다행이구나. 집안일일랑 걱정 말거라. 내가 다 할 테니. 그래도 어떻게 어머님이. 걱정 말거라. 네가 다 나을 때까지는 내가 하마. 시어머니는 의원을 데려와 담비의 발을 보이고 의원이 시키는 대로 담비를 간호했습니다. 지영우가 자신이 간호하면 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직접 담비를 간호했습니다. 어머니, 젊으셨을 때 고우셨죠? 네가 본 듯이 말하는구나. 젊을 때 곱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어머니는 정말로 고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 세월이 험해서 많이 상했지만 젊을 땐 곱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 시어머니는 부끄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억세지만 예전엔 보드라웠지. 지금도 어머니는 이렇게 부드러우시잖아요. 그야 네가 나를 많이 좋아해 주니 예전 심성이 나오는 거지. 시어머니는 담비가 다 나은 후에도 딸처럼 위하며 거들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담비는 태기가 있더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로 딸 둘을 더 낳아 행복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많이 따랐습니다.